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장의 목장입니다. 2024 갑진년 일간별 운세 두 번째 시간으로 간목 일간에 이어서 을목 일간에 대해 큰 틀에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간 유령 구조 중 첫 번째 재생관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은 2024 갑진년 날라오는 천간의 모습은 겁재 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진토 편재를 맞이하는 운입니다. 겁재라는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정제라는 성분은 사kil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십성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겁재라는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육친으로는 성이 다른 형제, 탈제, 도둑놈, 경쟁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기질, 불법적 승부욕, 도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제의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남명은 아내, 본처, 남녀 모두 부친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예측 가능한 재물이고요. 월급, 저축, 아끼는 물건, 금검 전략,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갑진간지는 백호살로 교통사고, 비명행사, 송사, 사건사고를 유발시키는 살입니다. 그리고 을목의 속성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끈질기고 생활력이 강한 일간으로서 매사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기질이 일간 을목의 특징입니다. 그럼 일간 을목이 갑진년에 세운에 어떤 운을 맞이하는지를 통변해 보자면 겁재 간목이 진토 정제를 달고 운을 일간이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 뜻은 일단 겁재라는 성분은 경쟁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형제, 친구, 경쟁자가 안전한 투자나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들어오는 운입니다. 안전한 사업 투자라 하면 전 시간의 간목은 편재를 맞이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편재의 속성은 예측 불가한 재물, 사업재, 유동재, 뭉칫돈을 의미하고요. 정제라는 성분은 안전한, 알뜰한, 안정성을 의미하는 월급의 의미가 강한 재물이 정제의 속성입니다. 그럼 겁재가 제시하는 진토 정제의 속성도 안전한, 안정성이 보장된 투자나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리가 높은 예금 적금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의 제한이라 그러면 정부가 시행하는 안정적인 사업에만 투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이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정제라는 성분은 비록 재성이지만 월급의 의미가 있어 겁재 간목이 직장을 소개해 주는 운도 맞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또한 정제라는 성분은 다른 재물이라 해서 다른 여자라고 해서 결혼할 만한 그러한 여자를 겁재 간목이 또 소개해 주는 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면 겁재 간목이 재성을 타켓으로 들어오는 운인데요. 이것은 겁재라는 성분은 재물을 겁탈해 가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겁탈해 오려는 그런 운입니다. 그럼 제1선에 정관이라는 성분이 필요하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관이라는 성분은 오행의 운동성에서 겁재를 극하고 통제해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운에서 겁재가 나의 재물을 겁탈하려 들어올 때 정관이 극하고 통제해 주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만 간목일관과는 조금 다르게 발현되는 운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관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직장의 성분입니다. 오행의 운동성에서 금은 목을 극하고 통제해 주어서 일간의 재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여기서는 간목과 경금이 만나면 갑경충을 합니다. 간목일간과 다르게 작용되는 부분인데요. 충의 작용은 어떠한 물상으로 발현되냐 하면 변동의 물상으로 대표적으로 운이 작용되는 것이 이 충의 작용인데 경금이 정관으로서 직장의 변동이나 보직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럼 이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려면 이 경금이라는 정관의 성분이 지지에 유군하게
통군돼 있으면 직장의 변동이 됐던 보직의 변동이 돼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만약 정관경금이 지지에 뿌리 없이 무군한 경금이라면 일단은 실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다시 재취업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재생관된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고 다시 제가 관을 생하기 때문에 무군하게 있을 경우에 한 번은 실직을 하지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아니에요. 다만 을목일간의 입장에서는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간목일간과의 다른 운이 작용되는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재생관된 구조는 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냐 하면 당연히 재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유리하고요. 취업도 유리한 운입니다. 그리고 승진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또 이직이나 보직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녀 모두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고요. 한편 을목의 특성상 을목은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라개갑이라 해서 간목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되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주원국체에 작용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운에서 날라오는 겁재는 일단은 흉신으로 작용됩니다. 다만 사주원국이 극신약하다면 겁재 간목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겁재 간목이 희신으로 작용하지만 겁재의 도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간은 겁재에게 지분을 지불해야 되고요. 만약 겁재 간목의 도움을 받았는데 일간 혼자 독식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는 운도 같이 함께 오는 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간유리한 구조 중 식상생재로 된 신강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을목은 세운의 겁재 간목을 맞이하는데요. 비거분을 맞이하는 운은 재성을 타켓으로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일선으로 정관이 필요하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상의 성분이 있어야만이 유리한 구조로 된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일간과 비겁은 식상을 생하는 오행의 운동성을 하고요. 그래서 비겁이 다이렉트로 재성을 극하지 아니하고 일간과 같이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서 식상생재해서 재물의 결과를 일궈낸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식상생재의 구조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입니다. 그럼 이렇게 식상생재 유리한 구조가 된 명은 하는 일이 당연히 결과로 잘 마무리되고요. 재물이나 사업 등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또한 이 식상이라는 것은 재능, 기술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협업이나 투자하면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일단 이게 남자의 명이라 그러면 남자는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다음은 천간이 불리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궁겁쟁제의 구조와 비겁탈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겁쟁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궁겁쟁제란 일간이 비겁과 무리를 지어 재물을 다투는 모습으로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내 사주 원국이 이처럼 궁겁쟁제하고 있는 그러한 명조인데 운에서도 겁재가 재성을 극하려고 들어오는 운으로서 궁겁쟁제의 형상이 더욱 촉발되고 강하게 작용돼서 재성이라는 성분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 발현된다는 뜻인데요. 재물에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천하 부친 그리고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남녀 모두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이렇게 재성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라면 건강이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비겁탈인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비겁탈인은 겁재탈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수가 있을 경우 비겁탈인에 해당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관과 비겁의 선후관계가 있는데요. 비겁이 우선권이 있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인수라는 성분은 일간을 상해주는 그러한 필성의 성분이고 혜택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선후관계에 있어서 이 비겁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인수라는 성분이 이비견, 저겁재, 날라오는 겁재
먼저 생겨주기 때문에 일간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비겁에게 인수를 빼앗긴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라는 성분이 이비견, 이겁제, 날라온 겁제 생해주다 보면 인수라는 성분은 극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라는 성분은 육친으로는 모친인데 모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인수의 대표적인 성분은 분서와 학업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분서든 학업이든 을목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문서를 취하고자 할 때도 일간은 선후관계에서 밀기 때문에 조문서를 잡기가 어려운 운이고요. 이 명초가 수험생이라 그러면 이 또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인수라는 혜택을 비급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일간의 입장에서는 시험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간 불리한 구조 중 기토 편제가 합반 합거되는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내 사주 원국에 관살이나 식상이 없으면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일간 을목이 기토 편제를 극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 세운의 겁재 간목이 편제 기토를 합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갑하고 기는 만나면 합을 해서 토를 만들어내는 합의 운동성을 합니다. 이렇게 토를 만들어낸다는 뜻은 합화라고 하는데 이 합화의 조건은 월지가 토의 성분이거나 아니면 대운이 토오행이어만이 합화가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럼 합반이라는 의미는 겁재 간목이 편제 기토를 합해서 묶어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묶어둔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기토 편제의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간의 입장에서 이 편제는 큰돈 뭉칫돈이 묶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되고 또 이게 처일 수도 있고 부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나 부친의 기능이 정지돼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합거라는 것은 뭐냐면 겁재 간목이 일단 기토 편제를 합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합을 해요. 합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이 재물의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편제라는 돈은 큰돈, 뭉칫돈, 사업재 유동재라고 했어요. 일간 음목이 겁재 간목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을 경우에 이 겁재 간목이 갚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다는 운입니다. 또한 기혼자라 그러면 겁재 간목이 나의 처 또는 미혼일 경우에는 애인을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혼자는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미혼자는 애인을 겁재 간목에게 빼앗길 수 있는 운이라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이렇게 기토가 합거된 구조는 재물에 대한 문제이니 당연히 재물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부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처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또한 건강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겁재라는 성분은 형제 친구도 된다지만 일단 여기서 도둑놈 경쟁자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형제 친구 동료들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고요. 남녀 모두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지금까지 천간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